자, 21번 가겠습니다. 자, 최고 참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해서 gx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조건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0분의 0꼴을 관찰하라는 말과 똑같은데, 자, x가 a의 우극한만 볼 거니까 gx가 fx의 일부를 가져올 거지. 근데 이따 얘기할 거야. 저기 실수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가 꺾이면서 꺾인 점을 만들 수가 있는데, 거기서 AS의 우극한만 본다고 했으니 우리는 우극한만 관찰할 거니까 요 녀석의 값이 존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 되겠니? 그치? 자, 얘는 나조건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자연수 m의 집합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으로 그래프를 추론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쉽진 않았다. 자,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합시다. 일단 크기 큰 틀을 보게 되면 이건 그래프 추론이에요. 그래프 추론이고, 이 그래프를 추론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0분의 0꼴에 대한 해석 당연히 잘 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당연히 연속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 연속이라는 조건도 잘 해결하시면서 t가 어디 위치에 있을지, 그리고 얘가 왜 하필이면 우극한으로 주어졌는지까지 같이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는, 자, fx를 나는 좀 바로 갈게요. 선생님 왜요? gx잖아요. gx를 x-2로 나눴을 때 극한값이잖아요. 자, 내 말 들어봐. 어차피 gx는 fx를 가지고 만들었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 t라는 값이 어디에 위치가 있을지 딱 정해진단 말이야. 자, 보자. 얘를 살짝 fx로 보고 얘를 분모로 갖고 있다는 소리는 얘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저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되겠지. 됐니 여기까지? 그치? 그러면 최고차항을 k라고 하고요. x-2에다가 x-알파라고 이렇게 좀 정해 놓을게. 그리고 내가 바로 설명해 줄게. 이게 fx가 지금 이렇게 세 개의 근을 갖는다라고 봅시다. 0, 2, 알파 이렇게 갖는다라고 볼게. 자, 그랬을 때 이거야. 이게 t를 기준으로 t보다 왼쪽에 있으면 그림을 접어 올린다라는 말이고, t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얘를 그대로 쓴다라는 건데,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t가 이런 데 있으면 얘를 접으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잖아.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지. 그럼 여기서 불연속점이 생긴단 말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t는 요 점을 여러분이 기준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볼게. 얘가 만약에 t라는 점이면 t의 왼쪽 여기를 꺾을 거니까 이렇게 꺾여 올라가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야. 그럼 이게 gx 함수인데 이 gx 함수에서 결국에는 여기가 꺾여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양의 우극한이라는 얘기를 안 하면 이건 정의가 안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우극한이라는 말을 써줬으니 오른쪽만 보면 되니까 얘는 항상 값이 존재한다라는 걸 관찰할 수 있어. 값이 뭔지를 구하는 게 아니라 값의 존재 유무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얘를 그냥 fx라고 설정하고 들어가셔도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된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도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조건을 좀 볼 건데, 선생님도 이거 보고 되게 막막했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근데 좀 차분하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파워풀한 조건이 하나 있지. 자, 보니까 자연수 m의 집합은 이렇게 돼 있대. 자연수 m이라는 것은 너도 자연수고 너도 자연수라는 말이니까 g의 마이너스 1값과 g의 1값에 대한 부호를 너네한테 준 거야. 그거를 빨리 좀 캐치를 했으면 됐었다. 아,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었냐? g의 마1이 뭐다? 얘는 양수고 g의 1은 뭐다? 얘가 음수가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 자, 그리고는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가조건 가지고 어느 정도의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래프를 추론하는 거다. 거기에 대한 해석은 나조건을 완벽하게 해석하는 데 있다. 그래서 그림을 다 그렸습니다. 그림을 다 그리고
자연수 m에 대해서 음수가 되도록 하는 게 딱 두 개밖에 없다라는 말과 똑같으니까 m은 1, 2, 3, 4, 5 이렇게 넣을 거니까 할만해. 넣으면서 뭔가를 확인하는 작업만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선생님이 몇 개를 그렸냐? 몇 개 그렸더라? 5개인가 그렸던 것 같아요. 5개 일단 작게 그릴게요. 작게. 뭐 하나, 둘, 셋. 양수라고 해서 5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쵸? 여기가 0, 여기가 뭐 2 알파일 수 있고요. 여기가 0, 알파 여기 2일 수도 있어. 알파 0, 2가 될 수 있고 0, 2, 0, 2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울 거라서 내가 대충 그리는 겁니다. 이상하게 점점 작아지네. 자, 여기까지 왔는데 봐. 이게 g-1이 0보다 크고 g1이 0보다 작다라는 것으로 이 조건을 가지고 먼저 한번 도전을 해봤어. 근데 너무 어려워. 무슨 말이냐면 이게 t를 어디다 주냐에 따라서 이게 그림이 또 뒤집히잖아. 그림이 뒤집히게 되면 이 조건들을 거의 다 만족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하다가 바로 틀었어. 어떻게 했냐? 자, 이렇게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로 가서 첫 번째 m이 1일 때를 대입해 보고요. m이 2일 때를 대입해 보고 m이 3일 때, m이 4일 때를 대입하면서 모양들을 관찰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얘를 1을 넣게 되면요. 여기다 1을 대입할 거니까 사실은 약분해가지고 최종적인 형태의 값을 넣어도 되는데 그냥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냥 살려서 갔어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곱하기 g의 1, 너랑 0이랑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g에 2를 대입하게 되면 얘는 2가 분자분모를 약분시키는 형태로 보는 게 좋으니 얘를 날려서 얘는 2 곱하기 2 마이너스 알파랑 0이랑 비교하는 이렇게 한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너는요. g의 3, 분모가 양수니까 너랑 비교할 거고요. g의 4랑 이제 비교를 하는 이 상황까지 왔어요. 됐죠? 자, 다행인 게 여기 보면은 g의 1이 음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너가 음수기 때문에 너는 양수가 되면서 이 조건은 m이 1일 때는 안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아마 포인트가 될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 요 녀석에서 이렇게 좀 가지를 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2보다 알파가 크고 예를 들어서 2보다 알파가 작은 상황을 관찰하는 거 혹은 뭐 같을 때도 똑같습니다. 뭐 2랑 알파랑 똑같을 때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뒤에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가 음수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뭐 이 0보다 작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요. 너가 중근을 가지면 0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너는 0보다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잘 봐. 0보다 커. 근데 이미 여기서 0보다 크다라는 게 나왔잖아. 그래서 뒤로 한번 가볼게. 알파가 2보다 더 작은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면 G3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을 거니까 어때요? 여기 있을 거니까 다 양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뒤로 다 양수가 돼버려요. 다 양수야. 다 양수.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절대 안 돼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2보다 알파가 작은 경우에는요. t값이 0, 알파, 2 요 맨 끝을 못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얘를 뒤집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뒤에는 항상 양수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탈락이 돼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 탈락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너도 탈락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똑같잖아. 그럼 3부터도 그냥 무조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다 탈락됩니다. 그래서 그림 하나가 나오는 게 요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과정에 의해서 이 그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알파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 따라왔죠,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그림 가지고 가면 돼. 이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해놓고 이제 들어가 볼게. 자, 여기까지는 왔어. 그래서 지금 알파가 2보다는 크니까 여기서 음수를 하나 갖는다라는 것까지 지금 내가 조작을 해놓은 거야. 근데 지금 엄밀히 말하면 얘가 fx 함수지 gx 함수가 아니니까 이제 요 위에 적혀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t의 위치를 좀 잡아놓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럼 봐봐. 마이너스 1은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1은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그럼 t값을 어떻게 뒤집어야 t값을 어디 위치에 넣어야 얘를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하면 돼. 얘를 가지고 선생님은 5개 중에서 1개를 골랐고요. 이 1개에서도 t의 위치를 정해야 되잖아. 그 t의 위치를 얘를 가지고 정한다 이 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아니 그러면 말이야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보다 크고 1 넣었을 때 0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림은 반드시 여기가 t가 돼야 돼.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뒤집어져야지. 이렇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얘 gx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알파의 범위를 여러분과 함께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 빨간색 함수가 gx라는 걸 확인했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게 지금 g의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분의 7 곱하기 g의 1 값을 두 개의 m 값을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니까 일단 나는 요거는 찾았네. 요 조건을 걸으면서 얘는 찾았으니까 얘 지울게. 쓱 지우고. 자, 그러면 봐. 얘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m이 3일 때를 관찰하면 돼. 그러면 얘가 3일 때 얘가 만약에 알파가 3보다 작으면 양수되고 4도 양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3은 요 안쪽으로 좀 들어와 줘야겠구나. 그래야 얘가 음수가 되겠구나. 그러면 얘도 음수가 되는 걸 만족했으니 얘에서는 다시 양수로 바뀌어야겠죠. 아니 그러면 여기서 뭐가 돼야 된다? 4가 여기 어딘가 있어야겠다. 근데 얘들아 봐봐. 이게 4보다 크거나 같은 것도 성립하지. 음수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0이 되는 상황도 만족하지. 그래서 알파라는 값이 3보다는 무조건 크고요. 4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이 내용이 여기서 바로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프를 추론함에 있어서 자연수 m값,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대입하면서 얘네들에 대한 구조를 찾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m값이 2개가 나와서 이 2개가 그 m값을 만족한다라는 걸 확인하면 되는데 그럼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자, g의 마이너스 1이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7에 g의 1이 3이 되는 경우 관찰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지금 뭐다? 자, g의 마이너스 1이 3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7 g의 1이 얘가 2가 되는 것을 이거를 관찰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식이 2개잖아요. 식이 2개고 지금 문자가 2개예요. 물론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마이너스 1 그리고 1이 t가 2인 상황이니까 이거 다 마이너스로 바꿔서 대입해야 된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알겠죠? 이걸로 여러분이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계산 한번 해보세요. k 값이 14분의 3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탈락될 거고 나온 게 k가 14분의 아마 3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알파가 3분의 11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해보셔서 탈락을 시키셔야 됩니다. 아셨죠? 반드시. 자, 네 번째로 가서 마지막 과정만 좀 진행할게요. 계산 과정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좀 루즈하니까. 알겠죠? 자, g의 마이너스 5값을 구하래요. g의 마이너스 5값은 뭐예요? f에 마 5를 집어넣은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y. 아니, t값이 지금 2니까 2보다 작은 쪽은 마이너스를 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14분의 3에다가 자 곱하기 마이너스 5를 저기 대입했으니 마이너스 5에다가 곱하기 마7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5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1 이렇게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괜찮죠? 잠깐 말 빼먹었는데 여기서 알파 값이 이 범위에 존재해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가 알파 값이 벗어나요. 그래서 탈락이라는 거 요거 살짝 얘기할게요. 요거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4분의 3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마7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3, 5, 15에 26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어차피 마마마마니까 뿔로 바뀌고요. 여기 계산하면 2가 남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면 13이 남아요. 3 계산하게 되면 여기가 정답이 65가 된다는 것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21번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21번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여기까지에 대한 해석은 괜찮은데 이 나조건에서 얘네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을 가지고 그래프가 한 방에 나오질 않습니다. 얘는 이 자연수 m이라는 이 강력한 어떤 조건을 바탕으로 이런 어떤 어디 부분에서 부호가 바뀌는지 그 부호를 바꾸게 하는 그 포인트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포인트가 m이 2라는 값입니다. 여기서 알파라는 값이 2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얘 부호가 결정이 될 것이고 이 부호가 결정되면 이 그래프 중에서 탈락인 녀석들이 딱 보여요. 딱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녀석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그냥 이 순서대로 가서 풀어도 답은 나왔겠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오는 거 복귀하는 시간 아니면 내년을 준비하거나 내년까지죠. 내년을 아니네요. 미적분이 아니니까. 어찌됐건 앞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이 보는 내용이니까 확실하게 좀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21번 풀이 마치도록 할게요.